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타라 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호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뉴스타라 잡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월세 대책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오늘 뉴스타라 잡기에서 어제죠. 28일 이 현호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게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복잡한 만큼 그림 하나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이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정부가 마련한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전세에서 매매로의 수요 전환.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 전환이고, 네. 여기에 이제 취득세 연구 인하라는 장기주택 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 지원 방안,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전세값이 급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확산하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에 등장한 것입니다. 과거 주택 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 세제, 공급 지원책을 총망라했고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확대 지원하면서 전월세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 이번 그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전월세는 안정화를 시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전세를 매매를 수요 전환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지금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취득세율 연구 인하 관련 대책입니다. 취득세율 관련돼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것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주택은 2% 그대로 유지하고요. 현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감면 혜택만 적용하지만 이번엔 다주택자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네. 취득세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현재로서는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인지 이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즉 법안 통과의 문제인데요. 시도지사와 지자체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지원되는 연 1%의 저리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도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그 상품이 있구나 하고요. 연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이 없는데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 모기지 두 가지로 1% 초저리 상품이 국내에도 선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울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수지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 집을 사는 무주택 그 세대주만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단수 조항이 붙어 있네요. 네, 초저리 상품이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익 공유형 그리고 손익 공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사실 영국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이 있다고 합니다.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시세 차익과 집값 하락을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공유하는 점이 기존 대출 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림 네. 하나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수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 연이자 1.5%로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만기 때 만약 집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고요. 네. 예. 머리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익공유형은 연이자 1에서 2%로 집값의 40%, 아까는 그 수익공유형 70%랬죠. 이 손익공유형은 40%까지 지원하고 수익과 손실 모두 기금과 공유합니다. 관계자는 연 1% 모기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할 경우 전세나 월세를 살 때보다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 전환할 수 있고, 또 물론 주거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매매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주택 3천 가구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이런 식의 시범 사업을 하고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이후에 추가 확대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잘 되면은 네네. 굉장히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수익을 다 가질 수 없는 거니까 투기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라든지 또 임차인을 위한 제도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거보다 제가 지금 전세나 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근로자나 서민들의 주택기금 확대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서민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문턱도 굉장히 낮췄어요.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대상 주택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제 넓어지고 대출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적용 금리도요. 기존엔 4%였는데 2.8에서 3.6%, 약 최대 1.2%포인트 낮출 방침이라고 하고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제율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 원, 현행은 300만 원인데 500만 원 확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이게 중요한데 저는 네. 이게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금 더 이유를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또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업 모델을 만들고 내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10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국토부 관계는 저소득 월 세입자 100만 명이 월 평균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을 자신했는데 주택기금에서 지원한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2배 이내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전세 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그림에 보시다시피 보증금 한도가 1억 원이었지만 1억 2천만 원으로 늘고요. 네. 대출 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이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구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을 가액 기준과 우선 변제 확대를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기준이 각각 7,500만 원 그리고 2,500만 원인데 이를 9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3천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증금 가액 기준하고 우선 변제액을 의미하는 거죠. 급등한 전세 보증금에 비해 낮은 우선 변제 대상 금액을 현실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임대차 계획 끝났는데도 이거 임차 보증금 반환 하지 않으면 이게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네. 대한주택 보증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적용 대상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3억 원, 지방은 2억 원이라고 하고요. 서울 보증보험 등 시중 전세금 보장보험의 가입 대상도 확대하고 보험료율도 10% 내외로 낮추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에 임차인의 애로점을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LH 공사에서 전월세 지원
센터를 마련해서 상담실 운영하고 만약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네요. 네. 또 그 전월세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임대주택 공급도 많이 늘리네요. 예, 전통주의 방식인데요. 네. 그 정부의 기존 주택 매입 전세 임대를 9월부터 12월 중에 23,000 가구, 이건 수도권의 13,000 가구 포함한 수치입니다. 23,000 가구 공급한다고 하고 매입 임대 사업은 주택토지공사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에서 40%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요. 네. 뭐 저번에도 방송해드렸어요.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주택토지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고 또 주택토지공사는 현재 보유 중인 준공업 미분양 주택 2,000 가구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시중에 푼다고 합니다. 예, 연내 계획된 물량 1,300가구에 내년 상반기 물량 680가구를 앞당겨서 공급하는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가을철 이사 시기에 맞춰서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 2개월 단축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기 입주 물량은 16,000가구에 이른다고 하고 네. 또 중장기 재고 확충 차원에서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서 올해와 내년 8,100가구에 네.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 예. 또 민간에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도 공급을 한다고요. 예, 그 정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를 그냥 공급 활성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활성화를 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기금 지원 금리를 현행 5%에서 2.7 내지 3%로 낮추고 올해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대출한 대로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세부담도 낮춘다고 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서 6년째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3에서 5%로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를 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신축 매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서요. 세 가구 이상 5년 임대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할 예정입니다. 네. 이 20% 작지 않습니다.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민간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달 초에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또 준공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 주택보증을 상환 책임 보증하는 모기지 보증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주택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리츠가 준공 미분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련법 통과 후 연내 실시한다고 합니다. 준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12월에 한다고 하고 연기금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공모,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외기간 확대라든지 모자형 리츠 요건화 여러 가지 주택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번 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정책도 많고 예. 좀 복잡합니다. 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모든 사항이 그렇죠. 야, 신선하다, 매력적이다, 좋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글쎄?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은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체로 볼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실수요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매매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매매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네.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 수도권만 이것이 89.3% 다른데요. 여기에 1 내지 2%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수익과 손익 공유,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죠. 주택담보 모기지. 여기에 공급돼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 매입, 보유, 매각 등 위험과 부담이 상당히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급락한 수도권 집값 과연 상승세로 전환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리 대출 등 주요 대책의 혜택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부에 국한됐고 또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수는 혜택을 받을 수 어렵기 때문인데요. 더나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핵심 대책은 국회 통과 여부 봐야 되고 지자체들 엄청 반발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선 집값 바닥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실수요자라도 선뜻 매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당장이 급한데 올가을 전세난은 피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세 상한선 이것 때문에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전월세 대책이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최근 불거진 전세난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솟는 전세값을 잡을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대책이 좀 더 3월달, 4월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당장 9월과 10월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 잠재우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올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은 이번 대책과 시장은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다음 달 추석 연휴까지 절정에 도달했다가 재계약과 이사 수요 감소 등으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대책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